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가 밥이고 이야기가 약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의료윤리, 우리나라의 의료윤리의 3대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보라매 병원 사건, 의사 파업, 그다음에 주기세포 연구 관련된 사건.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아주 골고루 성격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윤리를. 이제 이런 사건들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이걸 다루는 이론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윤리의 세 가지 이론인데 오늘 제목이 의료윤리의 세 가지 이론. 첫 번째는 원칙론입니다. 윤리는 모름지기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의론이라고, 결의론, 캐주스트리라고. 원칙을 암만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 가서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결의론이에요. 원칙론, 결의론. 세 번째가 오늘 주로 얘기하게 될 덕윤리입니다. Virtue Ethics. 그래서 이 세 가지 윤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속에는 어떤 행위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가 어떤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원칙론입니다. 원칙론. 인간의 모름지기 이래야만 돼라고 하든가, 옛날에 성인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든가, 초월적인 것 있을 수도 있고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초월적인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철학적으로 봐서는 뭔가 진리라고 믿어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을 규정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론을 세 가지로 또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무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런 말하자면 기독교의 10계명에 나온 것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의무론입니다. 근대에 넘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완벽한 체계가 가지고 되죠. 말하는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것을 집대성을 하죠. 그래서 이 도덕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큼이나 명백하다. 명약관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지 마라 어떤 그 명령이 도덕적 명령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도덕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주 사랑하는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내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내 친구가.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윤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옳다 그렇다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의무론에 의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나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세우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공리론. 많이 들어봤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제레미 벤담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다. 의무라고 하는 선언적인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무론이나 공리론은 이제 결과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의무론과 디온톨로지라고 하고요. 결과론은 컨스케셜리즘이죠. 결과론은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언이즘. 결과론이 바로 공리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냐 결과냐 하는 것에 이제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통적인 윤리 이론들은 이렇게 많이 이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의무가 맞느냐 결과가 맞느냐 하는. 근데 그렇게 맨날 이론적인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거 역시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을 얼마큼 설명하느냐 봤을 때 두 개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의무로 설명하든 간에 결과로 설명하든 간에 어떤 설명의 틀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동일한 어떤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달리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같은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걸 절충한 방법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원칙을 절충한 게 소위 의료윤리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4대 원칙입니다. 4대 원칙. 그래서 원칙입니다. 원칙론. 그러니까 처음에 의무로는 다양한 이런 의무들을 나열하잖아요. 결과로는 그런 원칙들은 없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하느냐, 고통을 주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 원칙론은 그걸 중간에서 절충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근대 이후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사가 됐든 환자가 됐든 이제 의료에서 보통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만 독립된 개인으로서 인정해줘라. 독립된 존엄한 인간으로 인정해줘서 그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중해줘라. 이게 이제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의 원칙이에요. 선의를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구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 중국에는 맹자의 측은지심이 있어요. 그렇죠?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서로 반목하고 있는 그런 집단에 속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뭐 자기 희생해서 그 사람을 돌봐준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 측은지심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내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도둑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어떤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물에 빠지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가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바로 선행의 원칙인 것이죠. 선행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선행을 이제 규범화한 것이 선행의 원칙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선행의 원칙과 비슷한 건데 악행 금지의 원칙입니다. 선행을 하라는 건 좀 적극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악행 금지라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 피해가 간다면 그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악행 금지의 원칙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정의의 원칙이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가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 행위를 베풀 때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들이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도 이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근대 이후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보험제도 있잖아요. 산업 재해보험이라든가 뭐 건강보험도 포함돼서 이런 그 위험을 나누는 위험과 베네핏을 나누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칙 이론이 세 개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는 결의론이에요. 결의론.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명제로서 행위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언적으로 정해진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선언적 원칙도 아니고 결과적인 계산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된다. 상황윤리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관계윤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피를 나눈 내 가족에게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대하는 것을 똑같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걸 똑같은 비중을 두서 다루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동아시아의 유교 원리에서는 그 가족을 훨씬 더 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비슷하게 자기가 살아온 역사 또는 살아온 문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행위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명제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결의론 윤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덕윤리. 이것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계속 얘기했던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와 관련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기는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좋은 삶이 유다이모니아라고 하죠. 이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거기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반면에 여기는 좋은 삶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말이죠. 유다이모니아라는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런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 또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그 일종의 테크네다 하는 겁니다. 테크네일 수 있다. 테크네와 프로네시스를 상반되는 것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 이번 학기의 주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프로네시스 실천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는 어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결의론과 덕윤리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서사윤리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한 윤리죠. 원칙론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없죠. 이야기를 다 환원해 버려요. 어떤 행동의 단위로 환원해 버리고 그 행동에 일으킬 결과 또는 그 행동을 하도록 한 어떤 선언적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결의론과 덕윤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서사의학이라는 것이 구체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의론과 덕윤리를 합쳐서 우리가 서사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원칙론에서는 행위자들이 여러 있다고 쳐요. 그리고 그 원리가 있거나 결과에 대한 계산이 있어요. 하지만 그 행위자들은 다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요.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어떤 마음가짐일 거야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지과학에서 Theory of Mind, 마음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론에 의해서 상대방은 이럴 거니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라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론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서사윤리에서는 뭐냐? 그것을 상대방이 이럴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속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죠. 상대방이 이럴 거야라고 할 때는 그것은 어떤 요소별로 분절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죠. 우리 실제로 인지과학에서 발견되고 있는 바와 같이 거울 유론이라는 게 발견됐잖아요. 근데 거울 유론에는 뭐냐?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뇌에 활성화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한 부분도 나의 뇌 부분도 활성화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식이 인지과학에서 보면 상대방은 이럴 것이야라고 해서 또 추상적으로 바깥에 끄집어낸 수상적인 이야기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직접 경험하면서 그 강도는 비록 좀 낮지만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우리 동물들, 우리 포유류는 그런 식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진화된 우리 뇌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결국은 덕윤리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과학적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의료윤리의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원칙론, 결의론, 덕윤리. 그중에서 우리는 덕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윤리 이론들이 그것이 원칙론이든 결의론이든 또는 덕윤리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역시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덕윤리로 이게 수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밥이고 이야기는 약이다.